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 원장 조수연입니다. 겨울방학 이 시기 고1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1년 동안 총 4번의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부모님들 질문이 폭발하는 주제입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가 3, 4등급인데 이제 어떡하죠? 수시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수능이라도 좀 쉽게 나오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불안하시니까요. 그런데요, 시험이 그냥 쉬워지기만 하면 정말 학생들이 편해질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고1 내신 3, 4등급의 학생들이 지금부터 어떤 전략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이 쉬워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이 쉬우면 점수는 올라가고 그럼 아이도 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생깁니다. 시험이 너무 쉬우면요, 학생들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높아지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누가 더 준비된 학생인지 가려낼 기준이 흐려져요. 즉, 점수가 올라가도 차이가 사라지면 선발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대학은 어떻게 할까요? 수능만 보고 뽑기 힘드니까 다른 요소를 더 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신, 학생부, 수행평가, 면접, 논술과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시험이 쉬워져서 살았다가 아니라 챙겨야 할 게 더 늘어났네 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내신은 공평할까요? 내신은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 차이가 정말 큽니다. 어떤 학교는 꽤 까다롭게 내고 어떤 학교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어요. 문제는 내신이 너무 쉬워지는 학교가 많아지면 내신만으로 학생 실력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교과 전형은 내신 중심이라지만 막상 결과를 보면 오히려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만으로 합격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내신 등급 구조 자체가 학교별로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대학이 단순 비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선택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학생부와 면접, 논술과 같은 추가 평가 요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세요. 우리 아이는 3, 4등급인데 지금부터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예전처럼 내신만 올리면 끝,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내신 체계 변화 이후에는 대학 지원 라인이 더 촘촘해졌고 특히 상위권 대학은 전과목 평균이 1점대 중반 이하가 되어야 안전하게 지원을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은 인서울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대학군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이 2등급 초반인데도 불안하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이 수시 버리고 정시로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그런데 제 학생에게는 여전히 수시가 유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수능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거라 재수를 고려하면서 결정하셔야 하고요. 수시는 그동안의 과정을 대학이 같이 보기 때문에 고1 내신 3, 4등급 학생이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야 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신은 2등급 초반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수행평가를 점수가 아니라 기록으로 준비해요. 그리고 학생부는 탐구와 성장 흐름이 보이게 만들고 수능은 최저를 포함해 기본 체력을 같이 쌓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결국 내신 3, 4등급의 해결책은 병행입니다. 지금 입시는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조금 느린 학생이든 결국 해야 할 건 비슷해졌습니다. 내신만, 수능만, 학생부만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내신, 학생부, 수행평가, 수능 최저를 모두 준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논술과 면접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조합을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1 내신 3, 4등급 학생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등급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은 바꿔야 합니다. 암기만 반복하는 공부에서 벗어나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으로 학습의 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지금 성적이 낮은 아이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르는 걸 알아내려고 애쓰는 과정이 공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모르는 부분을 겁내거나 피하지 않죠. 알려고 애쓰고 물어보고 탐구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3, 4등급 아이들은 이제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가 나오면 두려워하고 겁먹어요. 해도 안 된다. 어차피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행동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 3, 4등급 아이들은 점점 의욕을 잃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학년이 올라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학원을 옮겨도 다시 시작하는 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이에게 왜 이 점수야? 보다는 어디가 막혔는지 같이 찾아보자, 보완해보자. 이 말을 더 많이 해주세요. 공부는 원래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작은 성취를 발견해주고 칭찬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너도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해내는 게 가장 좋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옆에서 잡아주는 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로 3, 4등급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면 마음만 아파해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공부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맞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고1 내신 3, 4등급에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공부에 대한 방향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